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의 언어문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 문화 다 아는 말이지만 언어 문화는 지금 잘 모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 들으니까 조금 알겠는데 재미는 있는데 그런데 나는 어떻게 공부하지? 네, 조금 걱정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선생님이 예를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스스로 예를 좀 생각해 볼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언어 문화를 많이 예로 만날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이 수업에서 해야 하는 내용은 모두 7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사실 선생님이 쓴 이 책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이 책에는 자, 모두 1과에서 7과까지 단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외국에 있어서 이 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볼 수 있도록 모두 준비해서 그래서 지금 PPT 화면도 같이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은 1과예요. 1과. 1과에서 언어문화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과에 자, 여러분들이 이거 기다리고 있을 건데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 한국어로 자, 부르는 말 한국어로 이름도 잘 못 부르고 뭐라고 하지? 이거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처음에 한국 와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도 바로 이 호칭어거든요. 선생님이 2과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3과에서는 비유와 상징을 만날 거예요. 동물 이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끼, 여우, 호랑이, 강아지. 근데 이런 동물이 자,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비유할 때 어떤 사람을 어떤 동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게 한국말하고 여러분 나라의 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만약 여기서 나중에 트랜슬레이터, 통역이나 번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비유가 같은지 다른지 모르면 실수 많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속담인데요. 이 속담을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것은 사실 초급, 중급 앞에서도 만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선생님은 왜 이런 속담이 있을까? 이 속담으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알 수 있을까? 네,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 한국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어떤 생각, 네, 이런 것은 하면 안 돼. 이런 것은 좋은 것이야. 네, 어느 나라 사람이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언제 만들어져요? 아기 때? 아니죠. 그냥 거기에서 살면서 부모님에게 듣고, 그 다음에 옆집에 계시는 분들한테서도 듣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 생각은 말에도 나와요. 대표적인 게 한국의 병원에 가면 이렇게 F층이 있어요. 1층, 2층, 3층, F층. F층은 뭘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층이 있어요. 6층이 있어요. 아, 그럼 F는 4층인 것 같은데 왜 4층이란 말을 안 하지? 한국에서 사는 안 좋은 의미가 있는 그 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네.
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5과에서 해보고요. 자, 6과에서는 감정 언어를 한번 배워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기분을 어떻게 말하는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문법만 맞으면 말이 잘 됩니까? 아니죠. 사람은 로봇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6과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7과에서는 음성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자, 지난번에 선생님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자, 빨간색, red, 빨간색에, 자, 선생님 여기, 요거 빨간색 맞죠? 네. 근데 빨간색에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뻘겋다, 새빨갛다, 빨갛다, 붉고죽죽하다, 붉으대대하다, 붉으스름하다. 뭐가 다르지? 느낌이 옵니까? 저기에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고, 자, 많이 빨갛다도 있고 조금 빨갛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사과는 빨간 사과입니다. 선생님은 이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입술은 아마 이 피부 때문에 더 빨갛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빨갛네요. 하지만 예뻐요. 그래서 선생님은 새빨갛다, 새빨간 입술이라고, 많이, 하지만 예쁘다. 네, 그런 의미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자, 어린아이의 볼은 참 귀엽죠? 그런데 이것처럼 빨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붉으스름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붉으보다는 밝아스름하다라고 할 거예요. 네, 좋은 느낌으로 쓸 거라서요. 만약에 붉으스름하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광고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그 피부과 병원 광고예요. 붉으스름 피부 여기 있죠. 여기 우가 있는데 그러면 좀 아파서 피부가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자, 이 아이의 피부는 붉으스름한 것이 아니라 밝아스름하거나 뭔가 다른 말이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야, 그런데 모두 빨간색인데 선생님, 내가 한국어로 어떻게 알아요?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거 사전에서 모두 찾아봐야 돼요. 한국의 중급반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합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보면 14주 후에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첫 번째로 언어 문화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아직 1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요,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한테 자, 나라마다 동물 비유가 다른 것이 있을까? 여러분 나라에 특별한 동물 비유가 있으면 소개해 보세요 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이 볼 때 좀 특별하다, 재미있다 그런 생각이 있는 예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아크바르존이라는 선생님의 학생이 있는데요. 네, 우즈베키스탄 학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은 말을 한 번 때려도 잘 가고 나쁜 말은 100번 때려도 움직이지 않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좋은 말, 나쁜 말. 이것은 한 번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한국에서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여기서, 자, 말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의미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좋은 사람은 한 번 만나보면 알지만,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은
안 변해. 이런 이야기인데요. 선생님이 참 재밌었던 것은 왜 말로 이야기를 할까라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는 말을 타는 일들이 있으니까 말로 이야기하죠. 한국에는 말을 보려면 선생님이 뭐 제주도를 가야 돼요. 네, 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을까요? 아니죠. 한국에는 그 떡잎이라고 앞에서 소개를 했는데 처음에 땅 밑에 자 씨앗에서 처음 올라오는 잎 그걸 보면 아, 이 나무가 앞으로 크게 잘 자랄지 아니면 그냥 뭐 시들시들 죽어버릴지 금방 알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한국에서는 잎이에요. 나뭇잎이에요.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에는 말이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생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그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보죠. 아, 선생님이 볼 때 재미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볼 때 재미있는 건데요. 여기 여러 나라 학생들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의 표현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여기 국적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국적 나라에 따라 나라별로 이 말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한번 같이 배워보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시계 있죠, 시계. 시계, 네, 벽시계요. 지금 이 그림에 있는 벽시계는 한국 사람들이라면 자 누가 이사를 갔어요. 자 집을 바꿨어요.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그 친구 집에 처음 갈 때 시계를 선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계는 집에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쁜 시계를 주면 기분도 좋은데 이제 친구가 예쁜 시계를 찾아서 선물로 가지고 가는 일은 많아요. 그런데요, 중국에서는 선물을 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보니까 시계라는 말의 발음하고 이제 끝나다, 수업이 끝나다, 영화가 끝나다, finish, 끝나다라는 발음이 같아서 선물을 하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 이 선물을 하면 나는 너를 만나지 않아. 네. 그러면 선물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는 선물하면 안 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나요? 뭐 한국에는요, 손수건, 네, 땀 닦고, 네, 눈물도 닦고, 네, 아니요, 콧물도 닦고, 네, 손수건 있죠. 네, 손수건을 선물하는 것은 바이바이, 네, 이별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뭐 손수건이라는 발음이 똑같은 말이 없어서 지금 중국에 예는 없는데요.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예가 중국에 많은 것 같아서 이제 발음이 비슷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찾아와 봤습니다. 자, 배. 네, 선생님 그림 찾아왔으니까 모르는 말 아니죠? 네, 이 배를 중국 사람이 배 한 개를 나누어 먹지 않는데요. 이렇게 나누어 먹지 않는다. 나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거요. 이게 나누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 나누어 먹지 않는 이유는 중국말로 배가 자 이별하다, 헤어지다, separate 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그래서 나누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선물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에? 그리고 자 이게요 한국에서 김치 만들 때 쓰는 재료예요. 배추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상점에 이런
배추 모양으로 만든 그런 것을 디스플레이, 진열하는데, 근데 거기가 채소 가게가 아니어도, 네, 이런 배추 그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중국 배추의 발음이 돈을 번다는 뜻이 있어서, 그래서 발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가게에 배추 그림이 있대요. 자, 역시 발음하고 그 어떤 생각하고 연결되는 예죠. 대추. 이거 과일인데요. 이 대추는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결혼할 때 이제 신부가 대추를 먹는데, 이제 대추가 일찍과 발음이 같아서 아이를 빨리 낳는다는 의미라고 중국 학생이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도 이런 비슷한 문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어떤 발음 때문에 비슷한 말이 있고 두 개를 연결해서 이 말에도 이 말의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외국 사람들이 언어 문화를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에도 이런 예들이 좀 있을까요? 많겠죠. 그래서 사전에 있는 것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 했습니다. 문화는요. 자, 여기 지금 갑자기 선생님 글자가 나왔어요. 모르는 말이에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문화는요. 그 곳에 사는 사람들, 구성원. 자, 이런 말은 모르면 나중에 사전 찾아봐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중급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필요한 말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 말 들으면서 따라오세요. 그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배워야 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아기일 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엄마 배에서 처음 나와서 응애 울고 있는 아기는 모르죠. 언제 배웁니까? 10년, 20년, 30년. 거기에서 살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살면서 그것을 배우고 자기 아이에게 또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문화는 자, 후천적으로 학습,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뭐 3살, 4살 그럴 때 부모님하고 같이 다른 나라에 가서 계속 살면 선생님도 한국 문화 모를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거기에서 살면서 학습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배우지요? 자, 부모님 손잡고 다니면서 이거 해야 돼, 하면 안 돼, 이거는 뭐야.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책을 보면서 배우는 거 정말 많아요. 우리 지금 학교에 있죠? 여러분 학교에 언제 갔어요? 7살, 8살. 그때부터 학교에서 책에서 정말 많은 지식만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문화가 들어가 있는 지식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로 그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문화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 사회에서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말로, 언어로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그 사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살고 있으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살면서 커스텀, 관습이나 행동을 배우고요. 나중에 후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언어로 다시 가르쳐 주죠.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마도 엄마의 엄마한테서 배웠어. 이렇게 가르쳐 주죠. 자, 이것을 우리가 문화는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하고 전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문화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맞춰보세요. 자,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언어는 뭐 속에서 축적된 거다? 축적되다라는 말 모르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쌓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많아지는 거, 쌓여가는 거. 언어는 뭐 속에서 축적되어질까요? 네, 맞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이 똑같아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따라서 언어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언어와 뭐를 따로 이해하면 안 된다. 자, 네, 맞아요. 문화입니다. 자, 다시 합시다. 언어는 문화 속에서 축적된 것입니다. 자, 언어에는 문화가 들어있고요. 언어와 문화를 따로 이해하면 언어를 부자연스럽게 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요. 자, 의, 식, 주. 여러분 오늘 또 하나 배웁시다. 의, 식, 주. 자, 의, 옷입니다. 입고. 그 다음에 식, 먹는 거예요. 먹고. 그 다음에 주, 집에서 잠자는. 네, 다시요. 옷.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집.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맞죠? 네, 살기 위해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의식주. 물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어떤 사람은 식, 어떤 사람은 주. 네, 어쨌든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생활을 의식주 생활이라고 합니다. 입고 먹고 자고. 네. 그럴 때 한국에서는 자, 온돌 생활을 하고요. 된장, 고추장, 김치, 불고기를 먹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아파트에서 많이 살지만 한옥에서 예전에 생활을 했죠. 초가집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런 말들은 모두 네,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말이고요. 결혼하거나 장례식을 하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과 마지막 이별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은요. 뭐 한국에서는 가족이 죽으면 이렇게 땅에 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양을 약간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묻죠. 어떤 나라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평평하게 땅에 묻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나라는 자, fire, 네, 불로 태우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는 이렇게 나무 밑에 이렇게 뿌리기도 하죠. 어떤 나라는 하늘에 있는 새에게 새가 가장 하늘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새에게 주는 나라도 있다고 해요. 자, 여기서 무엇이 좋고 나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을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언어도 모르죠. 네. 그래서 언어는 문화를 보여주는 뭐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언어는 문화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섀도우, 그림자다, 아니면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문화를 찍은 사진이다, 문화를 그린 그림이다. 선생님은 저기에서 거울하고 그릇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문화를 거울처럼 보여줘요. 내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언어는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지금 자, 이 병에는 물이 담겨 있는 것처럼 언어가 문화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말을 배울 때는 그 안에 있는 문화를 모르면 이게 물병인지 아니면 뭐 콜라병인지 네, 알 수가 없죠. 자, 언어와 문화의 관계. 그 다음에
언어, 문화, 언어 문화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25분 정도 같이 공부했네요. 잠깐 물 마시고 다시 오세요. 조금 이따가 봐요.